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찾아갔습니다. 소통을 하자라는 취지의 방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수장 맡고 수사팀 해체시키고 이제 와서 소통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검찰 내부에서는 황당한 분위기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김재희 돌직구쇼에서는 그제와 어제 추 법무부 장관이 공개하지 않았던 검찰의 공수장 내용 독점적으로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공수장 내용을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추미애가 막은 공수장 속에 드러나는 오늘의 새로운 장면은요. 기재부의 수상한 결론입니다. 기재부의 수상한 결론. 당시 시장은 김기현 시장. 그리고 김기현 시장의 공약은 울산 지역에서 유명했습니다. 산재모병원과 관련된 공약이었습니다. 이 공약은 정부의 예산 타당성 조사 결과를 거쳐야 하겠죠. 모든 공약은. 그런데 첫 번째 장면은 김기현의 공약의 예산 타당성 발표가 미뤄졌다는 겁니다. 2017년 10월 11일 당시 청와대 대통령 균형발전관실의 선임 행정관인 장완석 행정관과 송철호 울산시장 측의 이야기가 검찰 공수장에 나옵니다. 송철호 시장 측이 상대 후보인 김기현 시장의 공약의 예타 발표에 대해서 우리 측의 공공병원 공약이 수립될 때까지 예상 타당성 결과를 발표를 늦춰달라라고 청와대 측에 요청을 했고 청와대 측이 오케이 콜 발표 연기를 수락을 했다고 공수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공약 지방선거가 임박하자 발표 준비를 서둘러 합니다. 2018년 3월 장완석 선임 행정관이 기재부 관계자와 균형발전위원회 관계자에게 김기현 시장의 공약인 산재모병원 예산 타당성 결과 신속히 마무리하라 라고 장완석 행정관이 이른바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2018년 5월 24일 예산 타당성 탈락 발표 10일 전 한병도 당시 정무수석과 이진석 당시 사회정책 비서관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타 결과를 발표하기로 결정을 했다. 2명의 실명까지 나왔어요. 공수장에. 한병도 정무수석 주재로 주관적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타 결과를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장완석 행정관이 기재부에 김기현 시장 공약 탈락했다는 것 발표하라 라고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결국 선거 20일 전 김기현 시장의 공약은 정부의 예타 탈락이라는 결과가 발표됩니다. 당시 송철호 후보는 예타 탈락을 근거로 TV토론에서 당시 후보였던 상대 후보였던 김기현 시장을 맹공격하기에 이르릅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행사했다고 공수장에 저희들이 확보한 공수장에는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선거에 있어서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 중에 하나가 공약입니다. 이 후보의 공약과 저 후보의 공약 중 과연 유권자인 나의 마음속에 누구의 공약이 더 마음에 드냐 중요하게 검토될 것 같고요. 한 후보의 공약이 정부의 예산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을 했다면 이 후보를 찍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에도 중요한 결과를 상식적으로 끼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김광선 변호사님, 오늘 검찰 공수장에 따르면 청와대와 송철호 후보 측이 예산 타당성 결과 발표 시점을 본인들의 유불리에 맞춰서 자유자재로 조정을 해왔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보면 그때 3월에 발표할 수 있는 사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제 선거에 임박해서 왜 이걸 발표했을까? 그러면 사실 원래 이제 공약과 관련해서 결과가 나오면 바로 발표를 해주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그 공약을 포기하든지 대체할 공약을 또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선거에 임박해가지고 김기현 전 시장이 내놨던 공약이 에비타운슨 조사에서 탈락이 됐다 하면 사실 공약 자체가 굉장히 무리한 거였다. 그러면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능력, 이제 그런 걸 할지 그게 사실 도마에 오르고. 상대 후보 입장에서는 저 봐라 시장이라는 사람이 실현 가능성도 없는 공약 들고 나왔다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선거를 위해서 당선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공약이 나왔다 이런 취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애비 타당성 조사도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졌는가 이제 그 부분도 한번 봐야 한다고 그 부분도 봐요. 들여다봐야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송철호 시장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는 거의 산재모병원과 똑같은 산재병원은 공약이 다 청와대에서 해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탈락시키고 그 다음에 송철호 시장이 내세운 공약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에비타스를 그때는 또 면제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제 공소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봤는데 예. 사실 청와대에서 처음 어떤 얘기했던 거와는 너무 다른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검찰의 공소장 자체가 검찰이 책이나 소설을 쓰지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검찰은 항상 증거, 그리고 물적 증거, 압수를 근거. 통해서 한 거, 또 관련된 사람의 진술, 또 당사자의 진술, 이거에 의해서 쓰기 때문에 검찰이 비학적으로 이걸 쓰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처음에 선거개혁과 관련된 수사했을 때 이 수사가 단순한 이첩이냐 하명 수사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그 청와대는 단순한 이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공소장에 보면 이거 자체를 가공을 했단 말이에요. 생산하고 가공을 해서 이걸 내려보내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건 공소장을 근거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소장에 의해서. 거기에 대해서 또 황운하 청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하던 수사했다고 얘기하지만 결국 청와대와 교감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송철 후보 또 만나서 표적 수사를 그렇게 논의를 하고 이런 내용의 공소장이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소장만 보면 아니 이렇게 조직적으로 과연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가 그런 어떤 격앙이나 울분을 또 토로할 수 있을 정도 공소장이 작성이 돼 있어요. 물론 법원에서 이걸 가지고 유무죄를 다투어야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 내용 자체가 검찰이 가지고 있는 자료나 증거에 의해서 작성됐다고 볼 수밖에 없기 예. 때문에 이 공소장 자체가 전혀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재판 과정에서 이게 무조건 무죄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상당히 근거를 바탕으로 써진 공소장 같다. 그렇죠. 근데 예. 단순한 애비 탈락 발표해서 뭐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그런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수사 부분이거든요. 이 수사 부분도 어떤 식으로 했는지 굉장히 공소장에 이제 세세히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외부로 나가면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왜 공소장을 그렇게 공개하기를 꺼려 했는가 예. 그런 걸 저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